자, 그 다음 이제 390 가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이제. 등기법 할만하죠?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공시법, 세법에 비례가 있어요. 다른 과목은 40개씩 나오죠. 자, 맨날 하는 말 이제. 자, 공부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무슨 공부? 무슨 과목? 1차 이제. 민법하고 개론하고. 1차가 좀 잡히면 이제 뭐 해야 돼요? 2차 공부해야지? 제일 먼저 뭐? 공법 큰일 나. 공법 잡으면 죽어. 너무 많아, 양이. 중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먼저 하는 거예요. 세법 먼저 하면 안 돼.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공시 먼저 하고, 세법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2차에서 중개는 빨리 끝나요. 공부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법이 양이 많죠. 이 영원히 안 끝나요. 그럼 공시법 세법은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 그냥. 그래 가서 이제 꽈랑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자꾸 밀려요, 뒤로. 자꾸 밀리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가끔 있으면 사람들이 약간 그래요. 뭐 공시법, 세법 할 것도 없는데, 막 맨날 그래요.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고. 그리고 실무 나가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같아요? 무슨 과목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중개법은 뭐 기본이니까 가는 거고. 공시법이 제일 많이 쓰여요. 누가 중개 의뢰 딱 했어요, 이제. 자, 내 물건 팔아주세요. 중개 의뢰 딱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떼봐야 돼요? 등기부 떼봐야 돼요. 등기부 딱 떼봤는데, 봤더니, 아무것도 한 개도 없어. 이씨,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실무 나가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공시법, 세법 제일 많이 써요. 그 이제, 어떻게 중개가 됐어, 이제. 그러면, 매수인이 이제, 자, 내가 이거 사면은 세금 얼마나 내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딱 세법 공부해서 몰라요. 그럼 계약서에 도장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그거. 그래서 뭔가 보세요. 이 공시법, 세법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법. 그리고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딴 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아파트 사고 파는데 용도지역 필요해요? 용도구역 필요해요? 그런 거 안 쓰요. 그 공법이 안 중요한 말이 아니야. 많이 안 쓰인다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자꾸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한모씨 맨날 수업하잖아. 공법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 보러 가서 40문제니까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러면 몇 점 나와? 이러면 50 나오잖아. 그럼 되는데 뭐. 공법은 50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공시법이 맨날 찬밥 직걸 당하는데 막상 실무 나가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하신 분들 제가 전화번호를 따로 별도로 드려요, 나중에. 그럼 이제 초반에 전화 엄청 와요. 막 신시한 나가보면요, 카톡에 사진이 와 있어요. 쫙 등기부 40장. 한 개 건물인데 40장이에요, 등기부가. 그러니까 보다가 막 지치는 거야, 이제. 중개는 해야 되겠는데 등기부를 봐도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저한테 제일 많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뭔가 하면 학원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려주고 안 한 분들은 안 알려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잘 열심히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자, 390페이지 네 번째. 등기 형식 보시고. 이 형식은 이제 아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까 순위번호가 요 보시면 1, 2, 3, 4죠. 또 이제 보세요. 돌아가서 이제. 순위번호가 이제 1, 2, 3인데 여기 2-1번 들어왔죠. 아까 우리 그것도 있었어, 여기. 1-1번. 전세권 변경. 1-1번 있었죠. 그걸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등기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주등기라 불러요. 1, 2, 3, 4를 주등기라 부르고. 아까 나온 거 있죠, 이제. 2-1번 나왔죠? 1-1번 나왔죠? 그게 이제 우리가 부기등기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시를 구분하셔야 돼. 자, 책 보세요. 390페이지. 자, 1번. 4번, 1번. 주등기. 다른 말로 독립등기라 불러요. 독립된 번호다. 그 말이고. 그 다음 2번에서 이제 부기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기등기는 이제 2번에 2번 보실래요? 노란 줄.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가지번호. 가지번호가 이제 -1번, -2번이 그겁니다. 이제. 이걸 보시고 이제. 이 종류를 좀 이따 설명하면 이제 칠판 잠깐 봐주세요.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제 보세요. 이제 자, 갑은 소유자.
이제 갑이랑 을이랑 을 앞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한다 합니다. 그럼 이제 자 전세권 등기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등기한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을구로 가야지. 을구예요 이제. 자 제일 먼저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그 다음 이제 접수일자 번호 쓰고 그 다음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전세권 계약 이렇게 되겠지. 이제 계약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확인. 전세권 등기할 때 가장 궁금한 사항이 뭘까요? 전세금. 또 하나가 이제 설정 범위라 불러. 범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전세금은 1억이고 그럼 이제 범위는 건물의 전부 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전세권자 을. 을에 뭐 적어라? 이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럼 이제 이때 이제 1번 등기야. 1번 됐고. 자 그다음 이제 갑이 소유자죠. 돈이 필요해요. 은행 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돈 빌려와야지. 돈 빌려오면 담보로서 뭐 해줘야 돼? 저당권을 설정해야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순위번호가 몇 번? 1번이니까 밑에 2번이지, 2번. 별개 등기니까. 2번 저당권 설정 적어주고 접수일자 번호 계약이고. 자, 그 다음 하나. 저당권 등기할 때는요,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그치. 금액이 주어지지. 자, 채권액은 1억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특이한 건. 저당권은 채무자를 꼭 적어줘야 돼.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 되겠죠. 이제. 갑에 이제, 갑에 이제 성명과 주 적어주고. 자, 그 다음 이제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병. 자, 우리 은행이 저당권자예요? 그거만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병. 자, 병에 뭐 적어라?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자, 보세요. 1번과 2번이에요. 대부분.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봐요. 좀 어려워서 설명드릴게. 우리 전세권자죠. 얘는요, 계약 기간 끝나면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계약 끝나면은 우리 갑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 전세금 내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이제 요거는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전세금 받을 권리가 있죠. 우리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전세금을 담보로 돈 빌리면 돼, 안 돼? 그것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보세요. 이제 우리요, A한테 딱 가. 야, 돈 좀 꺼줘 이렇게 합니다. 근데 A가 담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해요. 야, 내가 계약 기간 끝나면은 전세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거 담보로 돈 좀 빌리자. 그것도 괜찮아요. 나 계약 기간 끝나면 이제 병이 A 갑한테 야, 전세금 놔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이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등기하는데, 자, 순위번호를 이제 보세요. 여기다 이제 3번을 딱 쓰잖아요. 잘 봐요. 3번을 딱 쓰면요, 이 뜻이에요. 3번을 쓰면 갑이 을한테 1억 줘야죠. 병한테 1억 줘야죠. A한테 1억을 또 줘라 그 말이에요. 1억 또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요 A의 요 1억은 누구 1억이에요? 을의 1억을 이렇게 이어받는 권리죠. 그리고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보세요. 자, 1번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이라 불러요.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그 다음 이제 접수일자 번호 쓰고 계약이고, 이것도 저당권이에요. 자, 똑같아요. 저당권이니까 반드시 뭐 적어라? 채권액과 채무자. 채권액 1억이고. 자, 그 다음 채무자가 누구예요? 돈 빌리네. 을이지, 을. 여기다 을에 이제 성명과 주소 쓰고. 자, 그 다음 이제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A지, 이제. A에 뭐 적어라?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문제는 여기다가 3번을 쓰면은 1억이 또 나가는 거죠. 문제는 봐요, 여기서. 포인트. 지금 요 1억. 요 1억은 누구 1억이에요? 그치. 을의 요 1억을 요렇게 받아온 거죠. 그 순위가 몇 번? 그리고 이제 이게 1-1번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자, 을은 1번 전세권자고, 병은 2번 저당권자고, A는 1-1번이죠. 자, 이제 어려운 거.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갑의 건물이요, 경매가 딱 들어갔어요. 경매가. 그럼 법원에서 이제 보세요. 제일 먼저 1억 원은요, 을, 병, A 중에 누구 줄까요? 누구? 자, 보세요. 을 줘. 알았어. 을 1억 줬어. 그럼 을이 1억 받아도 도망가 버리면
A는 이제 보호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누구 준다? A 주는 거예요. A 주고. 자, 그럼 이제 하나 받았어, 이제. 그럼 이제 법원에서 그 다음 1억 원 누구 줘요? 을 또 줘? 아니지, 병 주는 거야. 그럼 가끔 이 제기를 그렇게 하세요. 병보다 A가 왜 먼저 받아가냐? 그런 게 어딨냐? A가요, 병보다 1억 먼저 받아도 돼야 안 돼? 돼. 왜냐하면 1억 원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을.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A한테 1억을 내가 딱 주죠? 그때는 1번과 1-1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1억 원 누구 거? 병께 되는 거지. 병은 피해가 없잖아. 원래 2번이었으니까 이제. 요게 부기등기라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대부분 등기는 주등기예요. 대부분 등기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 확인 한번 할게요. 390페이지. 2번에 3번. 부기등기 종류라고 되어 있죠? 별표 딱 치고. 여기 내년 시험 나올 사항이에요. 부기등기 종류. 거기서 동그라미 기억 니은은 두 개는 공통 단어가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를 목적으로 하면 그게 부기등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소유권 이외.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보세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출중국고. 아까 이거 설명하면 들었는데. 자,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해놨죠. 근데 을이 이름 바꿨어요. 을의 주소 바꿨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때가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것도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아까 우리 2-1번 봤어. 표정 봐, 또 표정이. 나는 처음 봤다. 이씨, 그 표정이 기분이 확 나빠졌어. 자, 이제. 자, 388. 우리 등기 보세요. 각종 등기에 갑구 있지? 거기서 2-1번 나와 있잖아. 그 꼭대기 2-1번 2번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거기 몇 월 며칠 전거라고 돼 있죠? 주소 바뀌었어요. 다른 거는 변한 게 없어요. 이게 대표 이제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오늘 명칭만. 자, 다시 이제 대부분 등기는 주등기고 1번, 2번, 3번이에요. 앞으로 이제 부기등기는 이제 대표 1-1번, 2-1번.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고 우리 시험은 여기서 이제 부기등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기등기인데 이제 오늘은 종류를 읽어보셔야 돼. 첫 번째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들인지. 그래서 다시 이제 볼게요. 우리 등기 종류 4개 나왔어요. 다시 정리. 첫 번째는 이제 대상에 따른 분류. 이렇게 했죠. 표제부 등기와 갑굴구 등기. 표제부 등기는 다른 말로 표시의 등기고, 갑굴구 등기는 권리 등기고, 형태 명칭. 그럼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용어정이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이 보셔야 돼. 그 다음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다시 이제 예비 등기는 뭐가 있다? 가등기와 처분 제한.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등기는 이제 뭐 형식에 따른 분류 또는 뭐 그렇게 방법에 따른 분류. 두 가지. 뭐 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그래서 대부분 등기는 주등기고 이제 부기등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종류는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또 하나가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험에 여기서 이제 부기등기가 이제 시험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내년 시험 문제 나올 차례예요. 됐고. 그래서 하나 끝났고요. 그럼 두 번째 그거 볼게요, 이제. 자, 등기의 대상.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 현재 이제 보세요. 정식 명칭이 지금 부동산 등기법 그랬죠. 그러면 등기할 대상은 뭐가 있다? 부동산.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와 뭐가 있고, 그렇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뭐 이거 이제 토지와 건물. 자, 근데 이제 토지는 문제가 없죠. 토지는요, 일필의 토지가 그냥 등기할 사항이에요. 일필지 토지. 별 문제 없고. 그다음 이제 건물을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아마 다 했을 거예요.
민법, 중개업법, 공법, 개론에 다 나왔어. 건물 요건이 뭐가 있다? 건물이란? 지분가, 뭐, 쭉 나와. 응? 근데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건물 그러면 제일 먼저 토지에 정착이 돼야 돼.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꼭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이렇게 이제. 요게 요건이에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다시. 자, 건물 요건은 뭐가 있다? 토지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꼭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요게 이제 민법 판례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책에서 그것도 이제 줄 하나 거놓으세요. 심심하니까. 자, 391 건물. 2번에 1번. 자,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나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정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과 지붕은 꼭 있어야 돼. 그 다음 이제 주벽 또는 기둥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우리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어요. 건물 외관. 이게 건물 외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토지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이렇게 이제. 이걸 따져보셔야 돼. 요 요건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되고. 자,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분 건물인데.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은 뭘까요? 요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있죠. 아파트 101동인데 보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크게 볼 때는 아파트 101동도 하나의 건물이죠. 크게 볼 때는. 그럼 이제 101동 큰 건물을 이렇게 이제 종으로 횡으로 잘라놨죠. 그래서 뭐다? 이게 구분 건물이야, 이제. 구분 건물인데, 자, 다 보세요. 구분 건물 요건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자, 101호, 102호가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어야 돼. 자, 이제 101호, 102호 어떻게 돼 있다? 벽으로 막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딱 잘라놔야 되고. 출구가 또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벽으로 막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걸 구조상 독립 그래요. 구조상. 이제 별개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또 출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용상 독립. 이렇게 이제. 근데 중간에 가운데 점이죠. 요거는 밑이야. 구조상 독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뭐? 이용상 독립이 돼야 한다. 이제.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다. 그 책에 줄 그어주시고, 구분 건물. 이제, 그 기억에 있어요. 이제. 전유 부분.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옆에 하나 더 적어주실래요? 여기 하나 적어주세요. 구분 소유 의사라 부릅니다. 요걸 다른 말로 이제, 구분 건물 등기라 불러요. 등기까지 해야 정확히 이제 구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분 건물은 요건이 두 가지예요. 구조상 독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이용상 독립. 가운데 점이라는 거 오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뭐다? 구분 소유 의사. 다른 말로 이게 이제 구분 건물 등기. 등기까지 해야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책 좀 보실래요? 책에서. 자, 니은번에 보시면 이제 공용 부분 돼 있죠. 공용 부분 자를게요. 두 개로. 자, 일단 줄 먼저. 첫 번째는 구조상 공용 부분 나와 있고, 첫 번째가 이제 A번. 또 이제 B번 줄 읽으세요. 규약상 고용 부분. 그 아파트에서 이제 보세요. 자, 구조상 고용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말이에요. 아파트라는 구조 때문에 공동 소유한다. 아파트에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요게 이제 구조상 고용 부분입니다. 이제 구조상.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그 옆에 날개 부분을 다 적어놨어요. 오른쪽 날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규약상 고용 부분. 그래서 이제 규약 줄 그세요. 규약이란 말은 약속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규약상 고용 부분은 이거는 원래는 전유 부분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 만든 고용 부분이에요. 약속으로 만든 거. 자, 그럼 이제 아파트 가면은 규약상 고용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거. 또 그리고 보세요. 요즘 지금 좋은 아파트는 아파트에 별거 다 있죠. 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거 뭐 커뮤니티 센터? 그게 이거야 다 이제. 이렇게 명칭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를게요. 아파트는 크게 이제 잘라요. 이제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은 두 가지 뭐 있다?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서 구조상 공부는 뭐가 있고, 아파트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고, 이제 규약상 공부는 뭐가 있다? 뭐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이런 것들 이제 명칭하셔야 돼. 이렇게 이제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건데, 자, 집한장 잠깐 보시죠. 여기 요 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아직 민법을 제대로 안 배우셔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명칭을 보세요. 앞에는 부동산의 일부고요, 밑에가 권리의 일부예요. 저걸 지분이라 불러요. 민법 시간에 지분 들어봤나요?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고. 몇 자라서 이제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지분이고,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용익권 나왔어요. 요 용익은 뭔가 하면, 자,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에요. 사용 수익의 줄임말 용익권. 요 뭔가 하면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민법에서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요게 용익 물권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도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얘는 채권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 세 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포함시켜서 여기를 용익권 그래요. 요건 이제 뭔가 하면 이제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사용 수익.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는 처분행위라 불러요. 자, 처분행위 대표가 뭘까요? 매매 대표.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거 이제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 일종이에요. 왠가 하면 보세요. 이제 내가요, 자, 돈 빌리고 내 건물에 뭐 해놨어요? 저당권 해줬죠. 나중에 변제기 내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저당권에 의한 경매하면 소유권 뺏기잖아. 얘도 처분행위야. 이렇게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권리를 잘라주세요. 앞에는 용익권,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이제 처분행위는 대표가 이제 소유권 이전도 있고 저당권도 포함됩니다. 이제 요 개념이 나중에 더 좀 이제 늘어날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일단 지금은 두 개고. 자, 첫 번째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부동산의 일부를 우리가 사용 수익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타인 토지를 쓸 건데 타인 토지를 전부를 다 써야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일부만 써도 돼.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의 일부의 처분행위는 대가 안 대가요? 자, 내가 갑한테 딱 가서 이렇게 합니다. 야, 내 토지 절반 사라. 절반 사래요. 어딘지 알아 몰라? 어딘지 몰라요. 처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내가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분필해서 팔면 되겠죠. 자, 근데 분필을 안 하고 부동산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뜻이야 이제. 그래서 X. 이렇게.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일부가 이제 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혹시 그거 들어봤나요? 공동소유? 자, 이거 이제 토지를요 A와 B가 공동소유예요. A 지분이 2분의 1, B 지분 2분의 1.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요. 지분 2분의 1입니다. 그랬죠?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자, 보세요. 토지를 절반을 잘라서 A 거고 B 건데 그냥 공유로 등기했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공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걸로 불러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토지가 공유예요. 자, 그러면 A 지분 2분의 1, B 지분 2분의 1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A 지분 2분의 1이면 이렇게 해요. 이 토지를 이제 점으로 잘라. 이게 이제 A 지분이에요. A 지분이 뭐다? 노란 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B 지분 2분의 1이죠? B 지분은 뭐로 찍을까? 연두색? 잘 보일려나? 안 돼. 녹색으로. 녹색은 보일 거야, 이제. 안 보일까요? 좀 낫죠? 자, 보세요. 이게 공동소유라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앞으로 공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점으로 잘라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지분은 뭐다? 점이다. 두 번째, 지역을 나눌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섞여 있는 경우라고, 지금. 자, 근데 문제 보세요. A가 지분 2분의 1이죠. A가 C한테 딱 가요. C한테가 이렇게 합니다. 야, 여기 내가 지분 절반 있으니까 절반만 집 짓고 살아. 근데 녹색 점 밟지 마라. 녹색 점은 누구 거니까? B 거니까. 그게 사용 수익이야. 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분은, 자,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자, 첫 번째, 지분은 뭐다? 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은 사용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문제가 A가 이제요. 자기 지분을 C한테 팔면 돼, 안 돼? 지분 처분하는 거는 그거는 돼. 이렇게.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이제 다시 확인할게.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의 사용 수익은 돼요, 안 돼요?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의 처분 행위는 X. 그다음 이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은 지분은 점이니까 사용수할 수가 없다. 결국 지분의 처분 행위는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이 표가 그래서 등기법에서 한 4번 나와요. 오늘 이제 어떤 건 이제 맛배기만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주요 포인트. 그 책에서 자, 391, 그 2번에 있어요. 일물권지 원칙과 예외라고. 391.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박스. 자, 별표 딱 치셔야 돼, 이제. 동그라미 2번. 일물권지 원칙과 그 예외. 요게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제 거의 매년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등기할 권리인데, 권리 파트는 아직 제가 많이 안 잘라놨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제 책으로 한번 볼게요. 등기할 권리는 크게 2개 잘라요. 물건과 채권을 분류합니다. 이제 물건과 채권이고, 물건 이제 읽어볼게요. 자, 박스. 자, 392. 자, 첫 번째 칸 이제 부동산 물권 되어 있고요. 이제 줄만 한번 쭉 그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또 이제 저당권이나 권리질권. 이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물권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밑에 채권. 채권은 2개만 오늘은 이제 임차권이라는 거, 판매권이라는 거. 대표적인 이제 채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기할 권리는 이제 물권과 채권이 있고, 물권은 종류 이제 쭉 확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 이제 저당권, 권리, 질권 이런 것들. 부동산 물권이에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 채권은 이제 임차권과 환매권 정도 보시면 돼. 어떤 것들인지 보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 등기할 권리 변동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줄만 긋게요. 1번에 실체법 동그라미 치고, 2번에 절차법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우리 법률에서 이렇게요. 법률에서 실체법, 절차법 잘라줘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요. 그냥 등기해요? 아니죠. 그러면 등기하려면 사전에 뭐가 있어야 돼?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지. 계약을 하고 그 후에 등기하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법에서 실체법이 나오면 실체법은 민법이에요. 민법. 실체법이 뭐다? 민법. 그럼 이제 절차법을 이렇게 해요. 부동산 등기법. 줄여서 부등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는 등기할 권리 변동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줄만 긋게요. 1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자, 법률행위에 줄 긋고 그 끝에 줄 긋으세요. 민법 186조 이렇게. 우리 봤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우리는 매매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해요, 안 해요? 안 했지. 그게 186조예요. 법률행위. 186조고, 그 다음 두 번째 2번. 법률 규정 줄 긋고, 또 줄 긋으세요. 민법 187조. 187조. 자, 이제 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 아들이 뭐 받아요? 상속. 그 아들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예요. 그게 187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보세요. 186조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그 우리는 갑과 사의 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우리는 꼭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상속은 갑이 사망을 딱 하면 아들 을이 상속을 받죠. 그럼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민법 187조입니다. 우리가 법률 규정 그래요. 이렇게 이제. 둘 다 민법상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오세요. 민법 시간에. 나는 몰라.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고 와야 돼, 이제. 186, 양자 비교하는 거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인데, 절차법은 뭘 가리킨다? 부동산 등기법이고. 이제 그 줄 좀 그세요, 이제. 등기법에는요, 등기할 권리를 쭉 이제 표현하세요. 이제 줄 그세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이다. 밑에 보세요. 이제 밑에 박스 보실래요? 자, 순서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돼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이에요. 자, 제가 갖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보존돼 있죠. 요 보존은 뭔가 하면요. 자, 이렇게요.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 자, 이거 어때요? 내가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토지는 현재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 만들어야지. 그게 뭐다? 그게 보존이야. 그래서 이제 줄 그세요. 쭉 가서 이제 미등기 부동산 줄 긋고 이제 소유권 존재를 공시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줄 등기부를 개설한다. 그리고 보존 등기는 소유권만 대상이에요. 다른 거는 보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고. 자, 이전 등기는요. 그 중간에 줄 그세요. 권리 주체가 변경.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전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제.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이전. 자, 그럼 이제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었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 이전은 권리 주체 변경이다. 이렇게 이제 권리 주체. 권리 주체가 누구예요? 그게 당사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설정은 자, 줄 그세요. 소유권 이외 권리. 우리 아까 그거 나왔어요. 이제 전세권 설정 그랬죠. 또 저당권 설정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를 계약으로 처음 만드는 거, 그게 설정 등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만. 그럼 소유권은 설정될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지. 자, 그다음 이제 자, 변경화 있죠. 자, 변경은 거기 줄 그세요. 이제 자, 일부가 줄 긋고 실체가 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했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나왔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 경정은 공통점.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하고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요 변경 요거는요.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를 포함시킨 개념이에요. 이제 요 가로 속에 제가 적어놨어요. 경정 등기를 포함 적어놨죠. 이제 그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자, 처분 제한은 이제 자, 끝에 줄 그세요.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등기. 처분을 금지하는 등기예요? 아니야. 제한하는 거, 제한. 자,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이제 뭐가 됐어요? 소유가 됐죠. 자, 근데 보세요. 을한테는 이제 을이요. A한테 예전에 돈을 꿔갔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을 소유자죠. 등기했으니까. 그때 이제 A가요. 을의 물건을 가처분해서 잡아버려.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말? 왜 이게 가처분 잡았어 이제. 또는 가압류해놨어. 잡아놨어요 이제.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을 얘는 이제 보세요. 소유자인데 자기 부동산에 가처분 들어왔죠. 을은 병한테 이 부동산 주고 소유권 이전하면 돼 안 돼?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요 가처분 얘는요. 처분 금지 등기가 아니야. 처분 제한 등기야.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처분을 제한시키는 거지 금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보세요. 가처분 딱 잡아놨죠. 다 팔아먹어요. 말짱 꽝이야 이거. 그래서 우리 이제 가처분 잡고 그에 새로운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거 나중에 볼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우리가 크게 불러. 처분 제한 등기다. 처분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되고. 그래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 밑에 줄 거놓으세요. 자, 예, 압류, 경매,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소멸. 요 소멸은 그 끝에 줄 그세요. 우리가 소멸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포함시킨 개념이에요.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이렇게 이제 아까 우리 이렇게 했죠. 이제 말소 등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을 때, 멸실 등기는 뭐가 멸실했을 때?
부동산이 몇이었을 때. 그 묶어서 소멸을 불러요. 이렇게 이제. 6가지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게 등기법상 이제 등기할 권리 변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용어들 한번 쭉 들어오시면 돼. 오늘은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책에서, 자, 4번에 가시면 등기 효력 나와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394, 5번에 등기 유효요건. 이 파트는 이번 달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자, 등기 효력과 유효요건 여기가 여기다 민법 사항들이에요. 민법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때문에 이번 달에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4번, 5번 넘어가시고, 자, 397. 그럼 이제, 자, 이번에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이제 명칭이 이렇게 하세요. 등기의 기간과 설비인데, 자, 그럼 첫 번째가 등기의 기간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가 이제 등기소예요. 설비가 두 가지예요. 등기관이 있고 등기부가 있고. 그래서 책에서 현재 이제 397 제목만 1번 이제 등기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소는 자, 외우지 말고 만드세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여기가 뭐다? 이게 등기소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등기소가 이제 올해 약간 개정사항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보지 마시고 명칭만. 됐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등기관. 등기관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그게 누구다? 그게 등기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은 그게 나와 있죠. 밑에 3번 등기관한 장부. 이게 뭐다? 등기부. 이제 되고. 요걸 이제 설명드릴게. 자, 그러면 등기부예요. 첫 번째, 우리 등기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표현해.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 자, 뭔가 한번 보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무슨 뜻?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따로 둬라 그 말이지.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이지. 물적 편성주의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보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등기 기록은 한 장 아니에요. 한 세트야, 세트. 한 세트고. 다시. 그러면 1등기 기록은 3개 부분이에요. 자, 앞부분이 뭐다?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요게 이제 1등기 기록이야.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알고 있으니까 표제부. 표제부는 뭘 적어줘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거 하시면 돼요. 책에서 줄만 거볼게. 398 제일 끝에. 자, 물적 편성주의다 명칭 보시고, 물적 편성. 이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 이제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이제. 그걸 다른 말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적 편성주의다. 됐고. 자, 그 다음 옆에 가서 이제, 자, 요쪽 설명을 골로 가볼까요? 자, 399 하시면, 양가로 3번. 등기로 양식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볼게요. 그 등기 형태를 한번 보셔야 돼. 등기 형태를. 자, 비교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이거 하나. 자, 이거 하나 보시면요. 여기서 등기 3번에 양가로 3번 등기기록 양식이라 돼 있고 볼게요. 이제 여기 명칭 보시면 돼.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표제부는 뭘 적어주고 부동산의 표시를 되고 이제 갑구는 뭐 적어주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이제 명칭 되고. 자, 그다음 이제 표제부인데요. 표제부는 이제 외우지 마시고 표제부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했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칠판 보세요. 이제 여기가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네. 토지 등기부니까 여기는 표시, 토지 뭘 적어줘야 돼? 토지 표시 뭐 이런 거 적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이제 외우지 말고 이제 표제부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적어줍니다. 이제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건물 표시 적어줘야죠. 그걸 표시니까 이런 거 이제 소재 지번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뭐 건물 번호란, 뭐 건물 내역란 이런 거 적어줍니다. 이제 그래서 명칭에서 자꾸 활용해 보셔야 돼. 그래서 그냥 묶어서 표제부는 뭘 적어준다? 이제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갑구는 뭐 적어야죠? 소유권. 우리가 계속 봤으니까 보세요. 갑구 제일 앞에가 이제 그거 썼어. 순위번호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등기 목적. 접수란이 있고 등기 원인. 자, 요거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했어요.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에 나오는 이유. 구분해야 돼.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 이렇게 이제 명칭 됐고. 똑같아요. 얼굴도. 뭐 순위번호라는 데 있고, 뭐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됐고. 일단 명칭 하나씩 보시고,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등기하면 이제 볼게. 자, 그 다음 장 이제 한 번씩 이제 천천히 비교해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요거는 이제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 기록. 그럼 제일 먼저 토지 등기 기록 제일 앞에는 뭐가 있다? 표제부. 여기 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토지 등기 기록 딱 돼 있고, 여기 이제 표제부라고 돼 있습니다. 옆에는 뭐라 쓰여 있어요? 토지 표시라고 돼 있지. 이렇게 이제 됐고, 이제 밑에 보세요. 토지 표시니까 표시번호 1번. 접수가 이제 2000년 1월 15일. 소재와 지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직동 1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359.2제곱미터. 첫 번째, 토지 등기록 표제부니까 토지 표시 뭐 적어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밑에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쓰여서 이제 자, 등기법에 의하여, 자, 여기 전산 2기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자, 지금은 등기소에 종이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조선사 옮겨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고, 첫 번째 표제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갑부는 뭐 적어줘야죠? 그렇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제 볼게요. 갑부니까 이제 여기 동그라미 치고 옆에 뭐라 쓰여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돼 있지. 이제 갑부예요. 갑부 제일 앞에 무슨 칸?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가 2000년 5월 7일 5762호고, 등기 원인은 2010년 5월 6일 매매라고 돼 있네. 구분해야 돼. 등기 목적이 뭐다?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이 뭐다? 목적이 나오듯 이유. 주로 매매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권리자에 뭐 적어라? 성명, 주민번호와 주소.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게 갑구. 형태문을 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 이제 을구. 자, 을구는 뭐 적어줘야죠? 그렇지. 을구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 대표 이제. 요거 와야 돼요, 이제. 자. 순위번호 1번이고, 등기 목적은 뭐라 쓰여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근저당권. 등기 목적이에요. 접수일자 번호 있고, 자,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뭐다? 뭐, 설정, 계약, 그러겠지,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보세요, 이제. 자, 아까 이렇게 했어요. 저당권은 꼭 그거 적어줘야 돼. 채권외과 채무자인데. 여기는 근저당권 그래요. 그 이제 현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아오죠. 근데 은행이 주로 무슨 등기예요? 그 저거 등기에 근저당권 이렇게 이제. 여기는 그거 적어줘. 채권 최고액 그래요. 채권 최고액이 이제 2억 5천 적어놨고. 이제 채무자에 뭐 적어야 돼요? 성명과 주소 적어주고. 그 다음 이제 은행을 뭐라 불러요? 은행이 이제 근저당권자 이렇게 이제 우리은행 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형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 자, 표제부는 뭐 적어주고?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도 있고 건물 표시도 있고. 그다음 이제 갑구는 뭐 적어주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요거만 보면 참 좋은데 한 번 더 봐야 돼. 자, 이제 자 고개 드시고, 자, 이 중에 자 고개 들고 공부하지 말고 자 이 중에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파트 뭐 등기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지? 잘 봤어? 근데 보세요. 이제
근데 이거는, 이 등기부는 뭔가 하면 이거는 토지나 단독주택에 관한 등기부예요. 아파트는 조금 달라. 그래서 그걸 이제 따져볼게요. 이제 보세요. 옆에 페이지 가세요. 이제 401페이지. 자, 우선 이제, 자, 제 줄을 잘 그어봐요. 이제 첫 번째가 여기 줄 그세요. 일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일동 건물이 먼저 나와요. 이제. 자, 일동 건물이고, 자, 볼게요.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여기? 일동 건물의 표시라고 돼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이제.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04년 10월 7일. 소재와 지번은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회 1필지 땡땡 아파트 101동. 101동 거야, 지금. 101동 전체. 자, 그 다음 밑에 옆에. 자,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5층 아파트. 각지 면적이 쫙 쓰여 있죠.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게 여기가 제목이 일동 건물의 표시예요. 일동 건물. 그 명칭 알아야 돼? 하나 받고. 밑에 칸에 보시죠? 밑에 그 가운데 이제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자, 줄 그세요. 이거 중요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야. 이 명칭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시. 101동 일동 건물 표제부예요. 위에는 무슨 칸? 일동 건물의 표시고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돼 있어요. 이제 명중 구분하셔야 돼. 자, 한 번 더 여기서 보세요. 표시번호 1번. 소재와 지번은 1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지목은 되고 면적은 5만 제곱미터, 5천 제곱미터. 2점 자, 강남구 도곡동 100의 2. 지목은 대, 면적은 만. 자, 보세요. 지금 아파트 부지가 지금 두 필지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이 토지는 앞으로 1번이라 쓰고 도곡동 100의 2는 몇 번이라고? 2번이라 쓰겠다. 요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아파트 왜 두 필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 자,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일동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아파트 부지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상한 거 뭔가 하면 지금 제목이요. 일동 건물 표제부죠. 그 일동 건물 표제부인데 아파트 토지가 좀 들어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야 지금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인데 뭐가 들어와 있다? 토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 오케이. 한 가지 보셨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밑에 또 쭉 내려가서 이제 자, 줄 거보세요. 제목이 구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여기는 또 뭐다? 구분 건물의 표제부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이고 밑에 보세요. 표시번호 1번. 접수가 2004년 10월 7일 1층 101호. 아까 우리가 이제 위에는 101동 거였죠. 여기가 101동 101호 거예요. 오케이. 101동 101호 거. 자, 그 다음에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쪽 51.67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101동 101호 거예요. 101호.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101동 101호 내가 샀어요. 자, 그러면 101호 사면은 101호 건물만 사는 거예요? 토지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샀지. 그럼 여기다 이제 밑에도 이제 줄 그세요. 여기가 보면 여기가 대지권 표시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지권 표시. 옆에 딱 치고. 자, 표시번호 1번. 대지권 종류에 1점이 돼 있죠? 1점이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소유권 대지권이에요. 뭔가 하면 이제 요거예요. 자, 101호 소유자가 아파트 부지에 소유권 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대지권 비율은 15,000에 47 돼 있지, 이제. 그럼 내가 보세요, 이제. 아파트에서 자, 101호를 사면 101호만 산 거예요? 토지만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혹시 아파트 살 때 건물은 잘 따져봤죠? 대지권 비율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아파트 잘못 산 거야, 지금. 재건축할 때 대지권 비율이 기준이에요. 그럼 기왕이면 대지권 비율이 큰 거 사야 돼? 작은 거 사야 돼? 큰 거 사야 돼. 봤어, 안 봤어? 잘못 샀잖아, 지금 아파트를 지금. 그래서 보세요.
옛날 단층 아파트들은 대지권 비율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나면 돈이 생기는 거지. 지금 고층 아파트들은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비율이 작으니까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이거 확인하셔야 돼 이제.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등기부를 본 적이 없어 지금. 그게 문제라고 지금. 그래서 다시 확인. 자, 이제 아파트 등기부예요. 이제 보세요. 1동 건물 표제부죠? 여기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101동 표제부예요. 꼭대기에는 뭐가 쓰여 있고 1동 건물의 표시. 101동 전체. 밑에는 뭐가 들어온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 이름이 중요한 거야. 요 이름이 명칭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자, 그다음 또 두 번째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301호 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위에는 무슨 칸이고 전유 부분 건물 301호 101호 겁니다. 이제 밑에 칸이 뭐다? 대지권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꼭 등기부 떼보셔야 돼. 떼보시고 확인하셔야 돼. 뭐라 쓰여 있는지. 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현재 한번 보세요. 자, 아파트는 지금 내가요 301호 살 때 토지좀 같이 싸왔죠. 자,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 대지권 아파트가 다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요 두 칸이 등기부에 없어요. 등기를 떼보면 101동 건물만 쫙 나와 있고 요거만 나와 있어요. 건물만. 요 두 칸이 없어요. 그럼 그런 건물 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물이 의외로 있어요. 아파트 조금 덜하고 우리 흔히 그런 데 있죠. 주상복합, 오피스텔. 그런데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 중개하면 중개사고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아파트였어요. 자, 그럼 아파트에는 토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토지 등기부 있어. 우리 언제나 토지건물 별개니까. 그 밑에 칸 보세요. 밑에 칸에 자, 하나 적어놨어요. 제목을. 자,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아파트 토지 등기 기록입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파트 부지도 별개 부동산이죠. 당연히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볼게요. 자, 갑구예요. 갑구는 뭐 적어줘 있어요? 아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네, 밑에 보세요. 자, 순위번호 3번 줄 긋고 소유권 대지권 돼 있죠. 그 뭔가 하면 이제 301호 건물하고 토지 소유권을 묶었다 그 말이야. 이제 토지 소유권을. 자, 그 다음에 접수가 이제 쭉 나와 있고 원료 매매고 보세요. 저기 권리자란 건물 표시라고 돼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왜1필지 맞죠? 100의 1이 똑같이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땡땡 아파트로 딱 돼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요 이제 요 아파트 101동 여기는 이제 요 땡땡 아파트랑 묶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요걸 왜 이렇게 불러요?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나와야 되고 아파트 토지 등기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등기 형태 보시고 또 이제 하나 이제 가끔 또 질문하러 오세요. 이제 내가 등기부 떼봤는데 우리 아파트는 토지 등기 없던데? 또 그러세요. 있어. 근데 이걸 전산으로 못 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토지 등기가 매수가 많을 수 있어요. 권리비가 많았으면 매수 많아지겠죠? 그때는 전산으로 못 뗍니다. 직접 가서 떼야 돼요. 제가 한번 예전에 떼봤는데 300장 나오더라고요. 소유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지금. 아파트 부지니까 이게 권리비가 되게 심했겠죠, 그동안. 그게 그러니까 300장 가까이 돼요. 등기관이 떼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됐고,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앞에 페이지 가세요. 이제 398페이지, 399 넘어가서 여기 이제 줄 준 거 볼게요. 이제 자, 여기 양가로 2번 별표 치시고 여기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여기도 줄 긋게요. 1번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자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제 아까 이렇게 했어요. 이제 1등기 기록은 한 장, 한 세트, 한 세트예요. 세트.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와야 돼. 이게 이제 그 법률 조문이에요 지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요. 그럼 내가 이제 301호 소유자예요. 301호에 등기부를 딱 떼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101동 표제부 한 개 주고 3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 주겠죠. 이것도 또 1등기 규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구분 건물 등기록의 경우에 자 보세요. 이제 표제부를 딱 두고 하나. 갑구는 이제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마다 둔다. 이제 101호도 이제 뭐가 있고 표제부 갑구 을구. 102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있겠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이제 하나 명칭 하나 보셨고, 그다음 쭉 가서 이제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요것도 이제 명칭 보셔야 돼. 볼게요.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 구성. 자, 1동 건물 표제부. 아까 이제 101동 표제부예요. 윗부분은 무슨 칸? 여기 1동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지. 101동 전체 돼 있었고. 아랫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런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시 1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1동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이게 그거야. 아파트 부지에 관한 거. 아파트 부지.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이제 윗부분은 뭐다? 전유 부분 건물. 이제 301호 거, 101호 거 이렇게 되고. 밑에 칸은 뭐다? 대지권의 표시다. 그럼 이제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아파트 이렇게 이제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내가. 자, 이제 문제가 이제 301호 3은 301호만 사요? 아니, 집은 같이 사요. 같이 사야죠? 그럼 이 얘기예요, 이제 내가. 301호를 살 때는 301호와 토지 지분 두 개를 이제 같이 사왔다 그 말이에요. 그 아파트 특징이에요.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어놨어요. 요게 대지권이야. 자, 대지권 솔직히 이렇게 하세요. 이제 대지권은 뭐다? 전유 부분 건물하고 토지를 묶어놨다. 요게 뭐다? 요게 대지권. 명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두 가지. 1동 건물의 표제부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하나.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자, 숙제 집에서 등기부 다 떼보세요. 또 누가 또 와서 등기부 어떻게 떼냐? 등서 가도 되고요. 대법원 사이트 있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뗄 수 있어요. 다. 여기 모르시는 분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떼보는 게 좋아. 이렇게 이제. 등기부는 이제 여기 아파트에 가는 거 구분 건물이 특히 중요해요.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3장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